산업 리포트 안에서 팩트를 캐내보고 인사이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원재 전문가 그리고 저 둘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리포트 살펴볼 텐데요. 자동차 업종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오늘 업종 리포트 보시죠. 삼성증권 자동차 업종 인플레이션 파고 극소수만 넘을 수 있다. 투자 의견 중립 제시했습니다. 자동차 업종 그동안 정말 부진했습니다. 우하향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전망들, 특히 공급망 이슈가 올해 좀 해소된다면 어느 시점에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에서 보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 이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이 두 가지 부담을 갖고 있는 업종인데요. 자, 오늘 현대차 그룹주의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원자재 가격 인상이 시작됐지만 자동차 원가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재료, 물류비, 부품 구매 가격에 대한 협상을 6개월 단위로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는 재료비, 인건비 모두 상승했지만 강한 수요로 인해 평균 판매 단가 ASP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가파르게 더욱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 이후에 원가 압박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인센티브가 역사상 최저치여서 더 이상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럽과 신흥시장의 수요 둔화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하반기 들어서 반도체 부족이 완화되면 생산이 늘어나면서 완성차별로 인센티브 정책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거나 또 탁월한 원가 절감 능력을 보유했거나 이 둘 가운데 하나는 확실해야 실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사 내에서도 실적 차별화가 불가피할 거라고 하는데요. 지역 믹스와 중국, 러시아 리스크를 감안할 때 내년까지 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업체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기아가 가장 우위에 있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순이라고 합니다. 매크로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가가 회복될 때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로 활용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주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시기에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지난 2년간 현대차, 기아의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지역 믹스에 따라서 결정됐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지만 한국, 미국, 유럽 선진 시장의 비중이 54% 수준이고요. 글로벌 업체 가운데서 신흥 시장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선진 시장의 비중이 65%를 차지하면서 현대차 대비해서 10%포인트 이상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 시장에서 좀 더 비중이 높은 기아가 주목이 되고 있는 건데요.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선진 시장에서 딜러 네트워크, 또 금융, 중고차 가치 등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 전가가 더 잘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는 건데요. 표에서 보이는 현대차와 기아의 비용 전가 상황을 보시면 아래쪽 핑크색 선이 대당 재료비이고 위쪽에 파란색 선이 글로벌 평균 판매 단가인데요. 이 갭이 더 클수록 마진을 더 남기는 구조가 될 수 있겠죠. 지난해 말 기준 현대차는 7,100달러, 기아는 7,8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친환경차의 초기 모델 성과의 차이로 인해서 기아가 유럽 시장에서 보다 선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보다 기아가 전기차를 잘하는 브랜드로 인식이 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이나 코나 EV가 인기몰이를 크게 하지 못하고 좀 부진한 모습이고요. 이것은 전기차 가격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표에서 현대차, 기아, 테슬라, VW, 포드의 전기차 모델의 가격과 주행거리, 배터리 모터 같은 성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기아의 EV 가격이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VW의 ID4보다 5에서 10%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기아는 EV6와 니로 2세대 EV9을 통해서 전기차 프리미엄 브랜드로 유럽에서 도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기아가 전기차 사업의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지난해 3.5%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5.7%가 예상된다고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원가 부담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현대차의 좀 긍정적인 요소를 꼽자면 한국 공장의 인력 대규모 은퇴 시기가 도래한다는 점인데요. 현대차는 지난해 이후에 연간 1,000명 이상이 감소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화가 가능한 여건이 도래했습니다. 기아는 2020년 이후에 한국 공장 인력이 연 500명 정도로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대규모 은퇴 시기는 내년 이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은퇴 인력 증가는 최근 글로벌 시장 인건비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긍정적인데요. 또한 전기차 생산 필요 인력은 내연차 대비해서 30% 이상 적다고 합니다. 앞서서 독일,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전환기를 맞이해서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현대차 기아는 전기차 시대와 맞물리면서 인력 구조 조정 없이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도래했습니다. 또한 노사 관계가 유연해지면서 국내 시장 먼저 온라인 판매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음 자료입니다. 앞으로 현대차 기아의 수익성의 또 하나의 키는 중국과 러시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는 2017년 사드 사태 이후에 판매 급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의 지분법 적자가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전기차 중심의 빠른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도하는 것은 테슬라와 중국의 로컬 업체들인데요. 다만 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완성차의 원가가 중국 공장을 수출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기업들은 중국 공장에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좀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고 판매 급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기업들을 보시면 테슬라의 경우 중국 상하이 공장을 수출 기지로 활용하게 되면서 성장과 원가 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2022년부터 중국 자동차 사업에 대한 외국 회사의 지분율 제한이 풀린다는 중국 내부의 또 이 규제가 완화되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더 확보하고 중국 공장을 활용해서 전기차 수출 기지화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경제 제재 해제 여부와 시기가 불확실한데요. 또 경기 회복 역시도 최소 5년에서 4년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업체가 철수하면서 현대차 기아의 점유율 상승 효과가 생길 수도 있지만 루블화 가치를 봤을 때는 환손실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는 러시아에 판매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을 현대차 공장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을 갖고 있고요. 35만 대 규모의 공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동률이 하락했을 때 고정비 부담이 커지게 되는 구조인데요. 또한 러시아에 동반 지출한 부품사들을 보시면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성우하이텍, 세종공업 같은 기업이 있는데 특히 엔진을 납품하는 현대위아가 부품사 가운데서 가동률이 하락했을 때 실적 타격이 가장 큰 업체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중국의 변수, 러시아 변수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원가 부담을 과연 제품 가격 상승으로 전이할 수 있을 것인가, 브랜드 가치 등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자, 하반기에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이렇게 마진에 대한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주변 환경이 좀 악화되고 있어가지고 국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에 대해서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실제로 지금 주가는 박스권에서 지금 예전 박스권에서 하향된 또 박스권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역시 주가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물류 비용하고 원재료 비용이 부담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은 지금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지금 포스코 현대제철하고 현대차그룹하고 지금 협상을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 생산 및 이제 판매가 타격을 입고 있죠.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 러시아 시장에서 르노, 닛산에 이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 판매에서 현대차그룹이 러시아 비중이 약 6%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 하락은 역시 뭐 러시아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원가 상승 가능성, 유가 상승, 그다음에 물류 및 부품 수급 차질 등의 우려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3월 초에 진행됐죠.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모빌리티 비전이 확실하게 제시가 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입니다. 지금 모터 차체 설계 등 전기차 핵심 기술 차별화가 지금 어떻게 그때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신공장 증설, 그다음에 기존 라인 조정 등 전기차 생산 계획이 부재한 것도 지금 현재 주가의 일정 부분 좀 실망감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추정퍼가 약 6.5배, 기아는 약 5.8배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하향 조정을 한다고 해서 뭐 주가에 뭐 그렇게 급락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하향 조정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은 이익 훼손치가 심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주가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컨센을 네. 낮춰놨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조금만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주가 바로 반응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고 또 기대치가 낮춰져 있다는 점이 오히려 역으로 또 반격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점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하반기까지 실적이나 마진을 계속 좀 체크하려는 그런 시장의 어떤 요구는 높아질 것 같은데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또 여타 자동차 부품주들 뭐 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준으로 보시면은 뭐 지난해 1월에는 애플카 효과가 있었고 이후에 21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또 하반기 들어서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이 선을 이탈하고 21만 원 선이 저항이 되면서 쭉 내려왔거든요. 자, 현대차 17만 4,500원인데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시겠어요? 역시 기아하고 현대차인데요. 지금 현대위아 이런 거보다 현대모비스, 저는 특히 이제 현대모비스가 향후에서 예. 10년 정도를 내다보면 현대모비스는 점점 더 이제 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현대모비스가 이제 주로 하는 게 자동차 AS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구조인데,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은 결국에는 그 부품사들이 많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이제 카센터 업체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제 전기차가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 그런 맥락하고 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는 판가 상승으로 지금 원가 상승 부담을 지금,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지금 커버를 하고 있어요. 커버를 하고 있어서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역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판가 상승, 역시 인센티브 절감으로 원자재하고 물류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러시아 리스크가 만약에 완화가 되면은 반등 탄력은 기아보다는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딩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이 고민도 해결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미영님께서 현대차 기아에 물렸어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아 기준으로 보면은 7만 원 후반까지는 반등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의 상승은 전체적인 뭐 주식 시장의 분위기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큰 실적이 바로 그냥 큰 폭에 뭐 나타나지 않으면은 상단은 한 7만 원 후반 정도로 좀 보고 싶고요. 뭐 현대차도 같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 일단 반도체 부족 현상은 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원자재 가격과 물류 비용의 상승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 절감의 능력이 있는 기업과 또 전기차 브랜드로 브랜드 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대차, 기아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도 이렇게 부진한 여건에 놓여 있는 현대차, 기아의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산업 리포트 더 팩트였습니다.